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그 사행에 대해서 여러 편의 이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또 이게 거기에 또 빈틈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행위 취소 소송은, 자, 원고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B는 A로부터 돈을 빌렸든지 투자를 받았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채무가 있어요. B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아닙니다. 피고가. 다만 이제 B한테 이제 뭐 빌린 돈을 갚아라 하는 청구를 같이 할 때 피고 B가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은 B는 피고가 아닙니다. B로부터 재산을 받아간 C, C로부터 재산을 받아간 D, 이렇게 해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B, 스몰 b라고 적어놨죠. 이게 사행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하고 A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하고 이 수익자 C하고의 법률 관계를 취소하는 겁니다. 증여가 됐든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거를 요 B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 B가 자기 집을 뭐 배우자한테 증여로 넘겼어요. 근데 이 채권 스몰 a 채권이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 A한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A가 먼저 성립되어 있고 채무자한테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재산이 B라는 법률 행위로 수익자인 C한테 넘어가야 A 채권에 대한 해소 방법이 없어지니까 손해가 있는 것이지, 사행위가 되는 거지. 이 B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채권 A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성립해 있어야 된다. 스몰 A 채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서 나중에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스몰 A에 관한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 해야 사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C가 특수관계인들, 뭐 배우자, 가족, 또는 뭐 B의 어떤 돈 없는 사정을 알고, 또는 B의 재산을 지금 넘기려고 하는 이유까지도 아는 경우를 악이라 그래요. 사행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A의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재산 넘기는구나를 아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취소해서 A가 승소하게 되고, 근데 채무자 B가 자기 집을 매각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B가 B가 A한테 갚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C가 모르는 경우,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착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원고 A가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득자도 같은 논리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이 A 채권은 스몰 b 법률 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경우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되는데, 부탁받은 보증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 서울 신용보증보험회사, 뭐 이런 보증기관들 있죠. 보증기관들은 이제 B가 돈을 안 갚을 경우에 보증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그 보증금을 줘야 되거든요. 대출한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A가 보증기관이면 구상권을 취득해요. 그런 경우는 먼저 성립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행위 취소 소송의 권리가 됩니다. 피보전 권리가 되는데, 일단은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스몰 b 시점보다
채권 A가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를 꼭 아시고 소송을 해야 되고, 사행위 취소 소송은 소송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청구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너 사행이다 내놔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소송으로서 해야 되고, 이 채권자 A가, 원고 A가 이 비법률 행위가 사행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요 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자 C나 이런 사람들이 A로부터 뭐 내용 증명 받고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만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C나 D 입장에서 또 걱정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사행위 취소 소송, 내가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미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남편이 뭐 빚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누라가 그냥 가져간다, 증여받았다, 말은 매매인데 매매 대금 안 줬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뭐 그거 재산 안 뺏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행위는 변호사한테 꼭 사행위 취소 소송 들어와 가지고 소장 받고 나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꼭 확인받으러 전화 무진장하거든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놈이 집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마누라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강제집행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집을 마누라한테 넘기고 했는데도 얘가 자력이 있어서 나한테 갚을 만한 재산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면 사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재산을 이전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 채권을 판결을 받더라도 이거는 회수가 안 되는 사정이 있다 하면 사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상식으로도 알 수 있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굳이 꼭 되느냐 안 되느냐, 일 저질러 놓고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돼서 사건 진행 중인데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물어보는 게 좀,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건 모르는데 뭐 제가 뭐 유튜브 찍고 글을 쓴다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들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형인지 아닌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형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채무자가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남의 돈 쓸 때는 뭐 간절하게 썼으면서 또 갚으려고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갚기 싫고 이러지 되니까 뭐 집을 넘기거나 뭐 보증금을 양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사행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설명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